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도저히 이렇게 저의 상식으로 그리고 이걸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인감은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몇 달씩 동안 타인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만난 사제지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사를 맡을 분이 있는지 얘기도 했고 어떤 분하고 또 합의까지 됐다가 나중에 깨졌다 이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을 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무엇이 어렵고 하지만 당신이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이걸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보겠냐. 누가 그걸 한다고 그럽니까? 후보자의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누가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까 2014년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맡아보지 않겠냐 설득했다는 그 대목에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무엇보다도 제가 그 회사에 회사 경영 관련된 일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 경영이라는 게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송이라는 것이. 아니 맞는데요. 그분에게 이 회사를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설득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보유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중요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맡으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누가 한 명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거를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러죠.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경영을 교수님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후보님의 그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의 불찰이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불찰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조건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도 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그때 경영을 부탁했던 분들도 저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걸 했었고요. 후보자님, 회사 경영을 그런 신뢰 관계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걸 맡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거는 후보자님만 하시는 주장이에요. 세상 천지 어디 나가서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어요. 아니요. 부족하고 불찰이 아니고요.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교수님이 이번 청문회에 임할 때 전략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한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이사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는지 이 전략 설정을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그렇게 이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인감을 몇 달씩 남에게 주고 인감을 8통을 떼었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주고 그리고 회사 경영을 누군가에게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답변을 받아냈다고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 사회이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뭐 그냥 기본적인 신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던 제 여러 가지 아니요. 부족한 부분을 후보자님은 신뢰를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얽혀 있는 여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신뢰 관계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 뭔지 아시겠죠? 후보자님이 아무리 신뢰관계라고 강변을 하신다 해도 이거는 후보자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가 얽히고 설킨 것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후보자님의 얘기는 성립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오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동진오토텍 아시죠? 네. 울산의 진우 JIS라는 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유성, 갑을 다 아시죠? 이 사업장들이 지금 어디랑 다 문제가 엮여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길게는 6년, 3년, 1년, 석 달.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20, 30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길밖에 다 쫓겨나서 앉아 있어요.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어디랑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러고 돼 있습니까? 뭐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된 있지 않죠? 현대중공업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장 부분들은 좀 현장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어떤 전문적 역량과 경력도 제대로 입증하시지 못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청문회 나오십니까? 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감 도장을 이렇게 준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2014년에 그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이렇게 권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본인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아마 이 시간이 짧아서 좀 길게 답변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후에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 설명을 지금 못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 관계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2014년에 그 다른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는 사실 파산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했는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기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다,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배경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답변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살려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할 테니까 사실 여부대로 말씀해 주시기에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도저히 이렇게 저의 상식으로 그리고 이걸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인감은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몇 달씩 동안 타인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만난 사제지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사를 맡을 분이 있는지 얘기도 했고 어떤 분하고 또 합의까지 됐다가 나중에 깨졌다 이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을 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무엇이 어렵고 하지만 당신이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이걸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보겠냐. 누가 그걸 한다 그럽니까? 후보자의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누가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까 갖고 있는 주식 보유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중요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맡으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누가 한 명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거를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러죠.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2014년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맡아보지 않겠냐 설득했다는 그 대목에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무엇보다도 제가 그 회사에 회사 경영 관련된 일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 경영이라는 게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송이라는 것이. 아니 맞는데요. 그분에게 이 회사를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설득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